혹시 어제 저녁 식사로 드신 그 생선 반찬이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63 이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생선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생선은 여러분의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잠재적인 신부전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위험한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했던 또 다른 식재료나 식품이 있으신가요? 평소 신장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하셨던 식품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그 식품의 이름을 딱 한 단어로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생선 6가지와 독성을 60% 이상 줄여주는 기적의 세척 비법, 그리고 신장을 펄펄 살아나게 돕는 안전한 대체 생선 리스트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 6가지 생선 중 2종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으로 끓여 먹거나 건강즙으로 달여 먹을 만큼 너무나 흔한 생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4번과 6번 생선을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껏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보양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큰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왜 이런 소름 끼치는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채 은폐되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고도 냉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거대 병원들은 대기실에 아픈 환자들이 줄을 이어야만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비싼 수술을 집도하고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혈액 투석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거대한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대량 생산에만 눈이 먼 양식 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항생제와 정체모를 화학물질로 생선들을 억지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통장의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동안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조용히 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형 병원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지도 않고 거대 기업의 후원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곁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신장을 지키고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온 자연의 섭리대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알 권리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있으며 저는 그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생존이 걸린 아주 엄중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진실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생선이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의 노화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필터가 무려 2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생명 유지의 핵심 장치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63가 넘으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 양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는 단순한 약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화학물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쌩쌩해서 이런 독소들을 어느 정도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중장년층 여러분의 신장은 이 무거운 약물 찌꺼기들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신장에 그대로 쌓여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결국 소리 없이 신장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신장은 무려 9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가 붓고 소변에 유독 거품이
보글보글하게 많이 섞여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약물과 독소에 지쳐서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거나 걱정되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신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생선들이 사실은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고 불결한 양식 환경에서 생선들이 죽지 않고 버티게 하기 위해 살충제와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쏟아붓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생선의 근육과 지방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먹는 순간 생선 몸속에 축적된 수개월 분량의 항생제가 단 한 번의 식사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룻밤 만에 신장 수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은밀한 살인마의 정체입니다. 이제 왜 제가 그토록 단호하게 특정 생선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평소 보양식이라 믿고 드셨던 생선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블랙리스트 생선 6가지 중 앞선 3가지의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양식업계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며 알아낸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할 생선은 바로 많은 분들이 고급 요리라고 믿고 한 접시에 수십만 원씩 지불하며 드시는 능성어입니다. 능성어는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지만 사실 상업적 양식장 안에서의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생선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에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좁은 가둘이 양식장 안에 수천 마리를 빽빽하게 몰아넣습니다. 제가 만난 20년 경력의 양식장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능성어는 서로 몸을 부딪히며 상처가 나기 일쑤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면 하룻밤 사이에 전체가 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대규모 폐사를 막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료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능성어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항생제 목욕을 하며 자라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육 속에 농축된 항생제는 여러분이 고급회로 즐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들어가 약해진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건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생선은 마트 냉동 코너에서 아주 하얗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판가시우스입니다. 일명 바사생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민물고기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에 쉽게 담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하얀 살점 뒤에는 더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판가시우스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탁한 강물이나 인위적인 연못에서 대량으로 양식됩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일부 불량 양식장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플랑크톤을 키우고 그것을 생선의 먹이로 삼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무게를 부풀리기 위한 화학 공정입니다. 수입 수산업계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판가시우스 필레를 해동했을 때 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는 생선살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인산염 같은 화학 용액에 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의 역과장치인 세뇨간에 막대한 부하를 가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런 인위적인 화학 물질은 신장 역과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독극물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하는 생선은 재래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틸라피아입니다. 살이 많고 가시가 적어 요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틸라피아 역시 양식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물고기는 생명력이 강해 더러운 물에서도 잘 버티지만 그만큼 몸속에 각종 세균과 기생충을 머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강력한 소독약과 항생제를 매주 주기적으로 투여합니다. 과거에는 암컷을 수컷으로 바꾸기 위해 합성 호르몬제를 먹였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로 양식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호르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자라는 틸라피아에게 투여되는 다량의 항생제 잔류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생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약물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먹은 항생제와 화학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생선들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행위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생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식단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블랙리스트의 절반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보양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드시는 나머지 3가지 생선의 더 무서운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특히 4번과 6번 생선은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4번째와 5번째 생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두 생선은 앞서 말씀드린 생선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 생선들은 몸이 약해진 분들이나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에게 보약과도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드시는 보양식이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독극물 저장고라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습니까? 4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장어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장어를 떠올립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장어구이나 장어탕을 대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어 양식장의 실체는 그야말로 약물 탱크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어를 키웠던 한 관계자는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약 없이 장어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어는 원래 육식성 어종이라 자연 상태에서는 깨끗한 먹이를 먹지만 양식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공된 동물 내장이나 자버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사료가 각종 세균과 치명적인 기생충의 온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식장 수조에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쏟아집니다. 양식업계에서는 장어 한 수조가 항생제 한 수조라는 농담이 돌 정도입니다. 특히 63 이후의 분들은 신장 필터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장어와 함께 들어온 이 고농도 항생제는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기력을 보충하려다 오히려 신장 투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번째 생선은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추어탕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서민 보양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장어 수조를 약물 저장소라고 했다면 미꾸라지가 사는 곳은 그보다 더한 독극물의 연못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잡식성이라 무엇이든 잘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닭이나 오리 혹은 돼지의 내장을 갈아 만든 사료를 먹입니다. 이러한 내장 사료는 영양분은 많을지 몰라도 각종 오염물질과 세균 그리고 기생충이 들끓기 매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강력한 항생제와 살충제를 물에 섞어 투여합니다. 미꾸라지의 미끄러운 점막 속에는 이 화학 물질들이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정미경님은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싱싱해 보이는 미꾸라지를 사다가 정성껏 추어탕을 끓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길 바랐던 마음과는 달리 남편분은 추어탕을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소화불량과 함께 간 수치가 급상승하여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꾸라지 몸속에 잔류해 있던 강력한 항생제와 살충제 성분이 위와 신장이 약해진 남편분의 몸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담긴 보양식이 남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싼 돈을 들여 가족을 위해 장어나 미꾸라지를 사서 먹였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거나 기운이 더 없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오늘 제가 밝힌 이 진실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충격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반응은 아직도 보양식이라는 이름의 독극물에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커다란 경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과 양식 산업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주머니 속의 돈을 더 탐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약물 덩어리 생선을 보약처럼 드시는 것은 스스로 신장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장어와 미꾸라지 속에 숨겨진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온 마지막 6번째 생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선은 아마 여러분 중 10명 중 9명은 지금도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산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하룻밤 사이에 30% 이상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암살자입니다. 특히 이 생선을 즙으로 내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잠시 뒤 그 마지막 주인공과 함께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대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진실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우리를 가장 교활하게 속여온 마지막 6번째 생선을 공개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다룬 5가지 생선들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생선은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은밀한 살인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자연산 민물고기라 믿고 사오거나 혹은 시골 연못에서 직접 잡아 올린 토종 생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붕어입니다. 붕어는 한국의 민물고기 문화를 상징하는 생선이자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이나 수험생들을 위해 푹 고아서 만든 붕어즙의 주재료로 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붕어즙을 상자째로 사두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이 끔찍한 진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그 컵을 당장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충청 지역에서 무려 25년간 양식업을 했던 한성구 씨는 저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사실 붕어는 약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대량으로 키울 수 없는 어종입니다. 붕어는 보통 넓은 연못에서 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양식업자들은 권장 밀도에 무려 8배에서 12배까지 붕어를 빽빽하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힌 붕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물은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고 세균과 기생충이 들끓게 됩니다. 만약 단 한 마리라도 질병에 걸리면 하룻밤 사이에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매주 2~3종류의 강력한 항생제와 구충제를 사료에 섞어 넣거나 아예 물에 직접 뿌립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렇게 약물에 절여진 붕어들이 시장에서는 자연산 토종 생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비싸게 팔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의 맑은 물에서 자란 건강한 생선이라고 믿고 끓인 붕어탕이나 붕어즙은 실제로는 농축된 항생제 덩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붕어를 즙으로 내는 과정은 더욱 위험합니다. 생선을 뼈째로 고온에서 장시간 고아내는 과정에서 생선의 장기와 뼛속에 축적되어 있던 각종 중금속과 화학약품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아주 진하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이 고농도 즙은 그야말로 신장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독 화살과 같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78세 송영숙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평소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시던 송영숙님은 자녀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붕어즙을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챙겨 드셨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신장 기능이 순식간에 30%나 저하되었고 체내의 수은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심각하게 축적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원인을 몰라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원인은 매일 드셨던 그 진한 붕어즙 속에 들어있던 독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보양식이 실제로는 부모님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중장년층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시장 상인들의 가머니설이나 보양식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싸다고 해서
혹은 몸에 좋다는 막연한 소문만 믿고 이런 약물덩어리 생선들을 식탁에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절대 피해야 할 6가지 위험한 생선의 정체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능성어부터 붕어까지.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이 생선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장을 노리고 있었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시장에 나가면 무엇이 약물에 절여진 생선인지, 무엇이 진짜 안전한 생선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국제수산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판매자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생존 기술을 공개할 것입니다. 냄새와 색깔 그리고 촉감만으로 독성 생선을 가려내는 비법과 함께 이미 사온 생선에서 독성을 60% 이상 쫙 빼낼 수 있는 기적의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이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의 마지막 장이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식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생선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 나가면 무엇이 약물에 절여진 생선인지 육안으로 구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영원히 모르기를 바라며 화려한 조명 아래 신선해 보이는 생선들을 진열해 놓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국제수산 전문가들의 생존 기술을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가모니설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생선의 색깔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리눈처럼 하얗고 뽀얀 생선이 신선하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식품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표백제나 화학 보존 용액에 담갔던 생선은 자연산과는 완전히 다른 인위적인 흰색을 띱니다. 특히 틸라피아나 바사 생선처럼 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거나 시장 조명 아래에서 거의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보인다면 즉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선함의 증거가 아니라 약물로 씻어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연산 생선의 살은 보통 아이보리 빛이나 아주 연한 노란색을 띠며 절대 번쩍일 정도로 하얀색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코를 이용해 생선을 구별하십시오. 인간의 후각은 눈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화학물질을 감지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선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을 때 자연스러운 바다나 민물 특유의 은은한 비린 향이 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독약 냄새나 암모니아 같은 자극적인 향 혹은 병원 소독실에서나 날 법한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그 생선은 이미 약물 탱크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 자리를 즉시 떠나십시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생선살의 탄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주 식품표준청의 보고에 따르면 물을 주입하거나 수분 유지제를 사용한 생선은 조직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가락으로 살을 꾹 눌러보십시오. 자연산 생선은 눌러도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눌렀을 때 깊게 패이고 솜처럼 흐물흐물하거나 물이 손가락에 묻어날 정도로 축축하다면 그 생선은 무게를 속이기 위해 화학 용액에 담갔던 것입니다. 수입 수산업계에 종사했던 제 지인은 일부 냉동 생선은 해동하면 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식별법과 곧 이어질 4단계 세척법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부터 이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여 가족의 신장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단호한 결심이 병원 침대가 아닌 행복한 가정의 식탁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미 시장에서 생선을 사오셨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독성을 60% 이상 쫙 빼낼 수 있는 기적의 4단계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약한 소금물로 생선을 담가 씻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소금이 물에 녹는 일부 화학물질을 생선 표면과 겉살에서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리터의 물에 소금 2스푼 정도를 넣어 만든 소금물의 생선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담그는 동안 물이 점점 흐려지고 거품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여 한 번 더 처리하는 것입니다. 식초와 레몬의 천연산은 일부 보존제를 분해하고 동시에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와 물을 일 때
5비율로 희석한 물의 생선을 10분간 담그면 포르말데히드와 일부 보존제를 약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담그면 산 성분이 생선살을 익혀버려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선을 사오면 즉시 내장과 아가미, 그리고 뱃살의 지방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위들이 생선 체내에서 독소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생선의 정화 시스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와 중금속 농도가 생선살보다 5배나 높습니다. 아가미는 오염된 물과 직접 접촉하고 뱃살 지방층은 독소가 축적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배 안쪽의 검은 막도 칼로 깨끗이 긁어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조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저는 튀기거나 굽는 방식보다 찌거나 삶는 방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80도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찌거나 삶으면 물에 녹는 항생제 일부가 삶은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삶으면 남아있던 항생제의 일부인 4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선 삶은 물을 절대로 국이나 육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독소와 항생제가 빠져나온 물을 다시 드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튀기거나 굽는 고온조리는 화학물질이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단계 처리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훨씬 더 안전한 생선 요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진짜 생존 지식입니다. 68 새성남 시민 최현정님은 시장에서 싸게 산 생선으로 요리했다가 온 가족이 심각한 소화불량을 겪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은 생선을 검사해보니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최현정님은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을 독에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한 생선을 구별하고 처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완벽한 방법은 애초에 이런 위험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생선 리스트와 신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섭취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펄펄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를 넘어서 우리 몸의 소중한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진짜 생존 식단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생선들은 오늘부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단호하게 치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생선을 먹어야 하나요? 단백질 섭취는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진짜 보약 같은 생선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연산 심해 어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깊고 먼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란 생선들은 인위적인 양식장의 항생제와 화학약품 걱정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특히 고등어와 삼치, 정어리, 그리고 명태와 같은 생선들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등어는 우리 서민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신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한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포항에서 평생 어부로 사셨던 73세 이장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서 양식장 가두리 안에서는 절대 키울 수 없고 오직 넓은 바다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약품을 쓸 일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의 자연산 연어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질 및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섭취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한 종류만 고집해서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 세기매원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붕어즙을 6개월 내내 매일 드시다가 오히려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비극을 맞으셨습니다. 같은 생선을 반복해서 먹으면 그 생선 특유의 미세한 독성 물질이나 특정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고등어, 다음 주는 연어,
그 다음 주는 명태와 같이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섭취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성인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에 본인의 손바닥 한 개 크기인 약 100g에서 150g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양은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어디서 구매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번거롭더라도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유기농 전문 매장을 이용하시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이런 곳들은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명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검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형 유통사의 생선은 일반 전통시장의 소매상보다 항생제 오염률이 무려 70%나 낮습니다. 만약 라벨이 흐릿하거나 원산지 정보가 불분명한 생선이 있다면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강남에 사시는 72세 윤희영님은 남편분의 신장 수치가 나빠진 뒤로 마트에서 2, 3만 원을 더 쓰더라도 꼭 검증된 생선만 사서 요리하신다고 합니다. 윤희영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시장에서 싼 생선 사서 먹고 나중에 수백만 원 넘는 병원비 내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좋은 것 먹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단계, 즉 위험한 생선을 제거하고 안전한 심해 어류로 대체하며 올바른 섭취 원칙과 구매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진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생선을 고르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엄중한 약속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절망의 문턱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원과 거대 산업은 여러분의 무지에서 수익을 얻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은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싸다고 해서 혹은 몸에 좋다는 막연한 소문에 휘둘려 여러분의 소중한 사구체를 항생제와 중금속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 수백 배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핵심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첫째, 블랙리스트에 오른 6가지 생선을 즉시 식탁에서 제거하십시오. 둘째, 혹시 모를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물과 식초를 활용한 4단계 세척법을 생활화하고 내장과 뱃살 지방을 완전히 도려내십시오. 셋째, 원산지가 확실한 대형마트에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안전한 심해 어류를 번갈아가며 섭취하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지친 신장에 휴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그 어떤 천만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행복을 병원비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여 그분들의 생명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을 공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자연의 치유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